여러분은 MBTI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MBTI는 단순한 심리 검사를 넘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MBTI의 뿌리가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구스타프 융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심리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융이 묘사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성격 유형인 직관형 인간에 대한 탐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감지하며 때로는 신비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이들의 내면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지적 탐험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르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논리가 가능성에 굴복하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자리를 내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을 항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상징과 대화를 나누는 여성, 혹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심리적 풍경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철학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신비로운 이야기 속 인물들이 아닙니다. 칼 융이 직관적 인식이라 명명한 인지 기능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능력은 인류 역사 속 수많은 예술가, 혁신가, 그리고 비전가들을 탄생시켰지만 오늘날까지도 인간 성격의 가장 오해받는 측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성격 유형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의 가장 오래된 매혹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4가지 기질론부터 현대의 정교한 심리 검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개인이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분류하고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분류 시스템 중에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성격 차이를 이해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의 심리 유형론은 훗날 널리 사용되는 MBTI, 즉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융은 20세기 초 수십 년에 걸친 임상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며 어떤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사고형과 감정형이 논리적 분석이나 가치 기반의 판단 같은 합리적인 과정에 의존하고 감각형이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현실에 뿌리를 두는 반면 직관형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감각적 경험을 넘어 존재하는 가능성, 패턴, 그리고 숨겨진 의미를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융이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매혹적이라고 여겼던 성격 유형들을 만들어냅니다.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융이 이해한 직관은 의식적으로는 즉각 파악되지 않는 가능성, 의미, 그리고 관계를 포착하는 무의식적 인식의 한 형태입니다. 현재의 사실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감각과는 달리 직관은 잠재적인 미래, 숨겨진 연결고리,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감지합니다. 이 기능은 대부분 의식의 문턱 아래에서 작동하며 그 통찰력은 갑작스러운 예감, 창의적인 영감, 혹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촉이나 육감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관 기능은 외향성과 결합하느냐, 내향성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현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은 직관적 인식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만들어내며 융의 이론 체계에서 가장 독특한 성격 유형들을 탄생시킵니다. 먼저 외향적 직관은 그 에너지를 외부 세계로 향하게 하여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유형의 사람들은 상황, 사람, 아이디어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그들은 현재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생성하며 가능성에 대한 비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데 능합니다. 그들의 직관적 통찰력은 외부 환경에 집중되어 그들을 기업가, 발명가, 언론인,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운동가로 이끕니다. 이들은 새로움과 잠재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밭에서 새로운 씨앗을 찾아내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날지 상상하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외부의 가능성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하는 초기의 흥분이 지나고 지루한 실행의 단계가 오면 쉽게 실증을 내고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때로는 만성적인 불안감과 정착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반면 내향적 직관은 그 방향을 안으로 돌려 개인적인 의미, 원형적 패턴, 그리고 내면의 상징적 세계라는 주관적인 영역으로 향합니다. 유형의 사람들은 외부 상황이 아닌 자신의 내면 심리 풍경 속에서 가능성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경험의 더 깊은 중요성, 관련 없어 보이는 현상들을 연결하는 근본적인 패턴, 그리고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상징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파악합니다. 이러한 내면으로의 집중은 융의 유형론에서 가장 복잡하고 종종 가장 오해받는 성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듯 자신의 깊은 무의식에서 통찰을 끌어냅니다. 융은 내향적 직관형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가능성을 좇는 외향적 직관형과 달리 내면의 주관적인 세계, 즉 개인적 의미와 원형적 상징, 무의식의 내용물로 직관을 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독특한 인식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비롭거나 기이하거나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융의 임상 사례 중 자신의 복부에 뱀이 있다고 인식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는 내향적 직관형과 상징적 세계의 독특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치료 과정 동안 뱀이 몸을 타고 올라온다는 그녀의 묘사는 문자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그녀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뱀은 재생과 변화의 보편적인 상징으로 그녀의 치료 경과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추적하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의식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내향적 직관 인식의 몇 가지 핵심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상징적 내용이 감각적 경험에 필적할 만큼 생생한 명료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뱀을 은유가 아닌 자신의 심리적 풍경 속에 존재하는 현실로 경험했습니다. 둘째, 상징적 이미지는 예측의 정확성을 가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료가 정확히 10번의 세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상징적 내용은 대부분 사적인 것으로 남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시도는 종종 오해나 병리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은 타인에 대한 인식 능력입니다. 융은 이들이 마주치는 사람들의 심리적 역학을 꿰뚫어보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낯선 사람에 대한 중요한 개인사를 아무런 의식적 근거 없이 알아차리기도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원형적 패턴, 행동 단서,
그리고 성격과 삶의 정황을 드러내는 상징적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숙련된 관상가처럼 사람의 얼굴 너머의 삶의 궤적을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재능은 그들에게 기회인 동시에 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심리적 풍경을 꿰뚫어 보는 능력은 그들을 잠재적으로 훌륭한 치료사, 상담가, 조언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인지하게 되어 압도당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외부 현실과의 관계는 종종 문제적으로 보입니다. 융의 또 다른 예시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이 사창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면의 상징적 내용에 대한 지배적인 집중이 그녀의 열등 기능인 감각을 미개발 상태로 남겨두어 실용적인 현실 인식의 맹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징적 의미와 미래의 가능성은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명백한 환경적 단서는 완전히 놓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몰입은 종종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들의 상징적 인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으로부터 오해를 사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처럼 빨리빨리 문화와 가시적인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깊은 사색과 내면 탐구를 필요로 하는 내향적 직관형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느리고 깊이 있는 사고방식은 즉각적인 생산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융의 이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열등 기능을 통한 심리적 보상 작용입니다. 어떤 심리 기능을 강하게 발달시킨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반대 기능에 약점을 갖게 됩니다. 이는 성격 내에 역동적인 긴장을 만들어내며 행동, 관계,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향적 직관형에게 열등 기능은 주로 외향적 감각입니다. 즉, 추상적인 가능성과 상징적 의미를 인식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실용적인 세부 사항, 신체적 활동, 감각적 즐거움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융이 든 예시처럼 평생 여자를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던 내향적인 철학자가 결국 자신의 요리사와 결혼하게 되는 것은 억압된 열등 기능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열등 기능은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신의 시도인 보상작용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향적 직관형에게 이는 갑작스러운 감각적 경험에 대한 끌림, 충동적인 행동 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서툰 판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무시하던 현실의 측면이 갑자기 그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직관형 자신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열등 기능을 강제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낳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융은 주 기능을 존중하면서 창의적인 표현, 놀이,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열등한 측면을 서서히 통합해 나갈 것을 권장했습니다. 열등 기능은 또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심리적 성장의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융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에게는 상징적 인식과의 연결을 잃지 않으면서 현실 세계를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리고 외향적 직관형에게는 혁신적인 재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집중력과 헌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제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교육, 직업,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종종 순차적이고 구조화된 학습을 강조하는데 이는 직관형의 학습 방식과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패턴 인식, 큰 그림의 이해, 창의적인 합성을 통해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창의적인 탐구를 허용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독립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외향적 직관형은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업가, 컨설턴트, 창조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내향적 직관형은 그들의 깊은 통찰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글쓰기, 연구, 예술 분야에서 만족감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직관형들은 현실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가능성과 의미에 대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외향적 직관형은 관계의 잠재력을 보고 상대방에게 영감을 주지만 관계가 일상적이 되면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소수와 깊고 강렬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 경험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오해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입니다. 직관형의 비전과 감각형의 현실 감각이 조화를 이룰 때 개인과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직관형 인물들은 인류의 문화와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한 상인부터 디지털 시대의 가능성을 본 기술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외향적 직관형들은 끊임없이 현실의 경계를 넓혀왔습니다. 또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심리학자, 영적 스승들 중 다수는 내향적 직관의 특성을 보여주며 그들의 깊은 통찰력은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 유형론, 특히 직관형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틀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정신적 사용 설명서를 찾는 여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고 보이지 않는 패턴을 읽어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목소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직관형의 특별한 선물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선물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현실 세계와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병리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대신 인간 정신의 다채로운 표현으로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창의적이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여러분은 MBTI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MBTI는 단순한 심리 검사를 넘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MBTI의 뿌리가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구스타프 융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심리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융이 묘사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성격 유형인 직관형 인간에 대한 탐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감지하며 때로는 신비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이들의 내면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지적 탐험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르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논리가 가능성에 굴복하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자리를 내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을 항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상징과 대화를 나누는 여성, 혹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심리적 풍경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철학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신비로운 이야기 속 인물들이 아닙니다. 칼 융이 직관적 인식이라 명명한 인지 기능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능력은 인류 역사 속 수많은 예술가, 혁신가, 그리고 비전가들을 탄생시켰지만 오늘날까지도 인간 성격의 가장 오해받는 측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성격 유형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의 가장 오래된 매혹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4가지 기질론부터 현대의 정교한 심리 검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개인이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분류하고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분류 시스템 중에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성격 차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의 심리 유형론은 훗날 널리 사용되는 MBTI, 즉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융은 20세기 초 수십 년에 걸친 임상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며 어떤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사고형과 감정형이 논리적 분석이나 가치 기반의 판단 같은 합리적인 과정에 의존하고 감각형이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현실에 뿌리를 두는 반면 직관형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감각적 경험을 넘어 존재하는 가능성, 패턴, 그리고 숨겨진 의미를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융이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매혹적이라고 여겼던 성격 유형들을 만들어냅니다.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융이 이해한 직관은 의식적으로는 즉각 파악되지 않는 가능성, 의미, 그리고 관계를 포착하는 무의식적 인식의 한 형태입니다. 현재의 사실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감각과는 달리 직관은 잠재적인 미래, 숨겨진 연결고리,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감지합니다. 이 기능은 대부분 의식의 문턱 아래에서 작동하며 그 통찰력은 갑작스러운 예감, 창의적인 영감, 혹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촉이나 육감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관 기능은 외향성과 결합하느냐, 내향성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현됩니다. 이 2가지 방향성은 직관적 인식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만들어내며 융의 이론 체계에서 가장 독특한 성격 유형들을 탄생시킵니다. 먼저 외향적 직관은 그 에너지를 외부 세계로 향하게 하여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유형의 사람들은 상황, 사람, 아이디어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그들은 현재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생성하며 가능성에 대한 비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데 능합니다. 그들의 직관적 통찰력은 외부 환경에 집중되어 그들을 기업가, 발명가, 언론인,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운동가로 이끕니다. 이들은 새로움과 잠재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밭에서 새로운 씨앗을 찾아내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날지 상상하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외부의 가능성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하는 초기의 흥분이 지나고 지루한 실행의 단계가 오면 쉽게 실증을 내고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때로는 만성적인 불안감과 정착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반면 내향적 직관은 그 방향을 안으로 돌려 개인적인 의미, 원형적 패턴, 그리고 내면의 상징적 세계라는 주관적인 영역으로 향합니다.
유형의 사람들은 외부 상황이 아닌 자신의 내면 심리 풍경 속에서 가능성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경험의 더 깊은 중요성, 관련 없어 보이는 현상들을 연결하는 근본적인 패턴, 그리고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상징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파악합니다. 이러한 내면으로의 집중은 융의 유형론에서 가장 복잡하고 종종 가장 오해받는 성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듯 자신의 깊은 무의식에서 통찰을 끌어냅니다. 융은 내향적 직관형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가능성을 좇는 외향적 직관형과 달리 내면의 주관적인 세계, 즉 개인적 의미와 원형적 상징, 무의식의 내용물로 직관을 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독특한 인식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비롭거나 기이하거나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융의 임상 사례 중 자신의 복부에 뱀이 있다고 인식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는 내향적 직관형과 상징적 세계의 독특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치료 과정 동안 뱀이 몸을 타고 올라온다는 그녀의 묘사는 문자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그녀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뱀은 재생과 변화의 보편적인 상징으로 그녀의 치료 경과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추적하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의식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내향적 직관 인식의 몇 가지 핵심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상징적 내용이 감각적 경험에 필적할 만큼 생생한 명료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뱀을 은유가 아닌 자신의 심리적 풍경 속에 존재하는 현실로 경험했습니다. 둘째, 상징적 이미지는 예측의 정확성을 가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료가 정확히 10번의 세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상징적 내용은 대부분 사적인 것으로 남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시도는 종종 오해나 병리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은 타인에 대한 인식 능력입니다. 융은 이들이 마주치는 사람들의 심리적 역학을 꿰뚫어보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낯선 사람에 대한 중요한 개인사를 아무런 의식적 근거 없이 알아차리기도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원형적 패턴, 행동 단서, 그리고 성격과 삶의 정황을 드러내는 상징적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숙련된 관상가처럼 사람의 얼굴 너머의 삶의 궤적을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재능은 그들에게 기회인 동시에 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심리적 풍경을 꿰뚫어보는 능력은 그들을 잠재적으로 훌륭한 치료사, 상담가, 조언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인지하게 되어 압도당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외부 현실과의 관계는 종종 문제적으로 보입니다. 융의 또 다른 예시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이 사창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면의 상징적 내용에 대한 지배적인 집중이 그녀의 열등 기능인 감각을 미개발 상태로 남겨두어 실용적인 현실 인식의 맹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징적 의미와 미래의 가능성은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명백한 환경적 단서는 완전히 놓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몰입은 종종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들의 상징적 인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으로부터 오해를 사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처럼 빨리빨리 문화와 가시적인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깊은 사색과 내면 탐구를 필요로 하는 내향적 직관형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느리고 깊이 있는 사고방식은 즉각적인 생산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융의 이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열등 기능을 통한 심리적 보상 작용입니다. 어떤 심리 기능을 강하게 발달시킨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반대 기능에 약점을 갖게 됩니다. 이는 성격 내에 역동적인 긴장을 만들어내며 행동, 관계,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향적 직관형에게 열등 기능은 주로 외향적 감각입니다. 즉, 추상적인 가능성과 상징적 의미를 인식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실용적인 세부 사항, 신체적 활동, 감각적 즐거움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융이 든 예시처럼 평생 여자를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던 내향적인 철학자가 결국 자신의 요리사와 결혼하게 되는 것은 억압된 열등 기능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열등 기능은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신의 시도인 보상작용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향적 직관형에게 이는 갑작스러운 감각적 경험에 대한 끌림, 충동적인 행동, 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서툰 판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무시하던 현실의 측면이 갑자기 그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직관형 자신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열등 기능을 강제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낳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융은 주 기능을 존중하면서 창의적인 표현, 놀이,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열등한 측면을 서서히 통합해 나갈 것을 권장했습니다. 열등 기능은 또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심리적 성장의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융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에게는 상징적 인식과의 연결을 잃지 않으면서 현실 세계를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리고 외향적 직관형에게는 혁신적인 재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집중력과 헌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제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교육, 직업,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종종 순차적이고 구조화된 학습을 강조하는데 이는 직관형의 학습 방식과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패턴 인식, 큰 그림의 이해, 창의적인 합성을 통해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창의적인 탐구를 허용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독립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외향적 직관형은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업가, 컨설턴트, 창조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내향적 직관형은 그들의 깊은 통찰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글쓰기, 연구, 예술 분야에서 만족감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직관형들은 현실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가능성과 의미에 대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외향적 직관형은 관계의 잠재력을 보고 상대방에게 영감을 주지만 관계가 일상적이 되면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소수와 깊고 강렬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 경험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오해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입니다. 직관형의 비전과 감각형의 현실 감각이 조화를 이룰 때 개인과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직관형 인물들은 인류의 문화와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한 상인부터 디지털 시대의 가능성을 본 기술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외향적 직관형들은 끊임없이 현실의 경계를 넓혀왔습니다. 또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심리학자, 영적 스승들 중 다수는 내향적 직관의 특성을 보여주며 그들의 깊은 통찰력은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 유형론, 특히 직관형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틀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정신적 사용 설명서를 찾는 여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고 보이지 않는 패턴을 읽어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목소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직관형의 특별한 선물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선물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현실 세계와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병리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대신 인간 정신의 다채로운 표현으로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창의적이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여러분은 MBTI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MBTI는 단순한 심리 검사를 넘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MBTI의 뿌리가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구스타프 융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심리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융이 묘사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성격 유형인 직관형 인간에 대한 탐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감지하며 때로는 신비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이들의 내면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지적 탐험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르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논리가 가능성에 굴복하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자리를 내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을 항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상징과 대화를 나누는 여성, 혹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심리적 풍경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철학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신비로운 이야기 속 인물들이 아닙니다. 칼 융이 직관적 인식이라 명명한 인지 기능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능력은 인류 역사 속 수많은 예술가, 혁신가, 그리고 비전가들을 탄생시켰지만 오늘날까지도 인간 성격의 가장 오해받는 측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성격 유형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의 가장 오래된 매혹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4가지 기질론부터 현대의 정교한 심리 검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개인이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분류하고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분류 시스템 중에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성격 차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의 심리 유형론은 훗날 널리 사용되는 MBTI, 즉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융은 20세기 초 수십 년에 걸친 임상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며 어떤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사고형과 감정형이 논리적 분석이나 가치 기반의 판단 같은 합리적인 과정에 의존하고 감각형이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현실에 뿌리를 두는 반면 직관형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감각적 경험을 넘어 존재하는 가능성, 패턴, 그리고 숨겨진 의미를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융이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매혹적이라고 여겼던 성격 유형들을 만들어냅니다.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융이 이해한 직관은 의식적으로는 즉각 파악되지 않는 가능성, 의미, 그리고 관계를 포착하는 무의식적 인식의 한 형태입니다. 현재의 사실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감각과는 달리 직관은 잠재적인 미래, 숨겨진 연결고리,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감지합니다. 이 기능은 대부분 의식의 문턱 아래에서 작동하며 그 통찰력은 갑작스러운 예감, 창의적인 영감, 혹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촉이나 육감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관 기능은 외향성과 결합하느냐, 내향성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현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은 직관적 인식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만들어내며 융의 이론 체계에서 가장 독특한 성격 유형들을 탄생시킵니다. 먼저 외향적 직관은 그 에너지를 외부 세계로 향하게 하여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유형의 사람들은 상황, 사람, 아이디어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그들은 현재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생성하며 가능성에 대한 비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데 능합니다. 그들의 직관적 통찰력은 외부 환경에 집중되어 그들을 기업가, 발명가, 언론인,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운동가로 이끕니다. 이들은 새로움과 잠재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밭에서 새로운 씨앗을 찾아내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날지 상상하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외부의 가능성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하는 초기의 흥분이 지나고 지루한 실행의 단계가 오면 쉽게 실증을 내고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때로는 만성적인 불안감과 정착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반면 내향적 직관은 그 방향을 안으로 돌려 개인적인 의미, 원형적 패턴, 그리고 내면의 상징적 세계라는 주관적인 영역으로 향합니다. 유형의 사람들은 외부 상황이 아닌 자신의 내면 심리 풍경 속에서 가능성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경험의 더 깊은 중요성, 관련 없어 보이는 현상들을 연결하는 근본적인 패턴, 그리고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상징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파악합니다. 이러한 내면으로의 집중은 융의 유형론에서 가장 복잡하고 종종 가장 오해받는 성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듯 자신의 깊은 무의식에서 통찰을 끌어냅니다. 융은 내향적 직관형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가능성을 좇는 외향적 직관형과 달리 내면의 주관적인 세계, 즉 개인적 의미와 원형적 상징, 무의식의 내용물로 직관을 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독특한 인식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비롭거나 기이하거나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융의 임상 사례 중 자신의 복부에 뱀이 있다고 인식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는 내향적 직관형과 상징적 세계의 독특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치료 과정 동안 뱀이 몸을 타고 올라온다는 그녀의 묘사는 문자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그녀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뱀은 재생과 변화의 보편적인 상징으로 그녀의 치료 경과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추적하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의식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내향적 직관 인식의 몇 가지 핵심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상징적 내용이 감각적 경험에 필적할 만큼 생생한 명료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뱀을 은유가 아닌 자신의 심리적 풍경 속에 존재하는 현실로 경험했습니다. 둘째, 상징적 이미지는 예측의 정확성을 가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료가 정확히 10번의 세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상징적 내용은 대부분 사적인 것으로 남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시도는 종종 오해나 병리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은 타인에 대한 인식 능력입니다. 융은 이들이 마주치는 사람들의 심리적 역학을 꿰뚫어보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낯선 사람에 대한 중요한 개인사를 아무런 의식적 근거 없이 알아차리기도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원형적 패턴, 행동 단서, 그리고 성격과 삶의 정황을 드러내는 상징적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숙련된 관상가처럼 사람의 얼굴 너머의 삶의 궤적을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재능은 그들에게 기회인 동시에 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심리적 풍경을 꿰뚫어보는 능력은 그들을 잠재적으로 훌륭한 치료사, 상담가, 조언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인지하게 되어 압도당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외부 현실과의 관계는 종종 문제적으로 보입니다. 융의 또 다른 예시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이 사창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면의 상징적 내용에 대한 지배적인 집중이 그녀의 열등 기능인 감각을 미개발 상태로 남겨두어 실용적인 현실 인식의 맹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징적 의미와 미래의 가능성은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명백한 환경적 단서는 완전히 놓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몰입은 종종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들의 상징적 인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으로부터 오해를 사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처럼 빨리빨리 문화와 가시적인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깊은 사색과 내면 탐구를 필요로 하는 내향적 직관형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느리고 깊이 있는 사고방식은 즉각적인 생산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융의 이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열등 기능을 통한 심리적 보상 작용입니다. 어떤 심리 기능을 강하게 발달시킨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반대 기능에 약점을 갖게 됩니다. 이는 성격 내에 역동적인 긴장을 만들어내며 행동, 관계,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향적 직관형에게 열등 기능은 주로 외향적 감각입니다. 즉, 추상적인 가능성과 상징적 의미를 인식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실용적인 세부 사항, 신체적 활동, 감각적 즐거움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융이 든 예시처럼 평생 여자를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던 내향적인 철학자가 결국 자신의 요리사와 결혼하게 되는 것은 억압된 열등 기능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열등 기능은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신의 시도인 보상작용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향적 직관형에게 이는 갑작스러운 감각적 경험에 대한 끌림, 충동적인 행동, 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서툰 판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무시하던 현실의 측면이 갑자기 그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직관형 자신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열등 기능을 강제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낳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융은 주 기능을 존중하면서 창의적인 표현, 놀이,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열등한 측면을 서서히 통합해 나갈 것을 권장했습니다. 열등 기능은
또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심리적 성장의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융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에게는 상징적 인식과의 연결을 잃지 않으면서 현실 세계를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리고 외향적 직관형에게는 혁신적인 재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집중력과 헌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제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교육, 직업,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종종 순차적이고 구조화된 학습을 강조하는데, 이는 직관형의 학습 방식과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패턴 인식, 큰 그림의 이해, 창의적인 합성을 통해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창의적인 탐구를 허용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독립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외향적 직관형은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업가, 컨설턴트, 창조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내향적 직관형은 그들의 깊은 통찰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글쓰기, 연구, 예술 분야에서 만족감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직관형들은 현실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가능성과 의미에 대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외향적 직관형은 관계의 잠재력을 보고 상대방에게 영감을 주지만, 관계가 일상적이 되면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소수와 깊고 강렬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 경험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오해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입니다. 직관형의 비전과 감각형의 현실 감각이 조화를 이룰 때 개인과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직관형 인물들은 인류의 문화와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한 상인부터 디지털 시대의 가능성을 본 기술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외향적 직관형들은 끊임없이 현실의 경계를 넓혀왔습니다. 또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심리학자, 영적 스승들 중 다수는 내향적 직관의 특성을 보여주며 그들의 깊은 통찰력은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 유형론, 특히 직관형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틀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정신적 사용 설명서를 찾는 여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고 보이지 않는 패턴을 읽어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목소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직관형의 특별한 선물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선물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현실 세계와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병리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대신 인간 정신의 다채로운 표현으로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창의적이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여러분은 MBTI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MBTI는 단순한 심리 검사를 넘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MBTI의 뿌리가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구스타프 융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심리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융이 묘사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성격 유형인 직관형 인간에 대한 탐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감지하며 때로는 신비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이들의 내면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지적 탐험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르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논리가 가능성에 굴복하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자리를 내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을 항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상징과 대화를 나누는 여성, 혹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심리적 풍경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철학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신비로운 이야기 속 인물들이 아닙니다. 칼 융이 직관적 인식이라 명명한 인지 기능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능력은 인류 역사 속 수많은 예술가, 혁신가, 그리고 비전가들을 탄생시켰지만 오늘날까지도 인간 성격의 가장 오해받는 측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성격 유형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의 가장 오래된 매혹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4가지 기질론부터 현대의 정교한 심리 검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개인이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분류하고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분류 시스템 중에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성격 차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의 심리 유형론은 훗날 널리 사용되는 MBTI, 즉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융은 20세기 초 수십 년에 걸친 임상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며 어떤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사고형과 감정형이 논리적 분석이나 가치 기반의 판단 같은 합리적인 과정에 의존하고 감각형이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현실에 뿌리를 두는 반면 직관형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감각적 경험을 넘어 존재하는 가능성, 패턴, 그리고 숨겨진 의미를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융이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매혹적이라고 여겼던 성격 유형들을 만들어냅니다.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융이 이해한 직관은 의식적으로는 즉각 파악되지 않는 가능성, 의미, 그리고 관계를 포착하는 무의식적 인식의 한 형태입니다. 현재의 사실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감각과는 달리 직관은 잠재적인 미래, 숨겨진 연결고리,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감지합니다. 이 기능은 대부분 의식의 문턱 아래에서 작동하며 그 통찰력은 갑작스러운 예감, 창의적인 영감, 혹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촉이나 육감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관 기능은 외향성과 결합하느냐, 내향성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현됩니다. 이 2가지 방향성은 직관적 인식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만들어내며 융의 이론 체계에서 가장 독특한 성격 유형들을 탄생시킵니다. 먼저 외향적 직관은 그 에너지를 외부 세계로 향하게 하여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유형의 사람들은 상황, 사람, 아이디어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그들은 현재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생성하며 가능성에 대한 비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데 능합니다. 그들의 직관적 통찰력은 외부 환경에 집중되어 그들을 기업가,
발명가, 언론인,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운동가로 이끕니다. 이들은 새로움과 잠재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밭에서 새로운 씨앗을 찾아내고